이렇게 오늘 참 지면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상도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강의한 행복한 노인이 되려면 첫째 강령입니다. 제가 칠판에도 써놨습니다만 강령, 건강하고 신의 무물이다. 건강 뺏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자. 이 코로나가 기적, 기관지가 약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우리는 36도 오브의 체온을 가지고 있는데 36도라든지 35도 오브라든지 아니면 34도로 체온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이 30 내지 40%에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어떠냐? 모든 만병의 원인은 면역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고 80대 넘으신 분들은 작년하고 올하고 달봐요. 닳다는 게 뭡니까?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좀 뛰어다녔는데 금년부터는 뛸 수도 없고 또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고 이상하게 신체적으로 변화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 기관지를 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관지를 강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온을 떨어뜨리지 말입니다. 아침 밥은 금메달입니다. 꼭 어르신들 밥맛 없다고 하셔서 아침 겸 점심 겸 11시쯤 드십니다. 안 됩니다. 꼭 아침이 금메달, 아침을 놓치시면은 금메달을 놓친 거다 생각하고 아침밥을 안 드시면은 3가지 정도 병이 옵니다. 첫째, 면역이 떨어지면 감기 들으신 분은 바로 폐렴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상포진이 올 수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면. 얼굴에 점점점 있는 거 있죠? 대상포진, 큰일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면역이 떨어지면 복통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하루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악음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를 깨물지 않기 때문에 치매가 오는 겁니다. 전두엽, 척두엽. 쉽지 않으면 하루 우리가 뇌를 운동을 안 시켜서 치매까지 오는 게 바로 아침밥입니다. 아침밥은 금메달이요. 금메달 넣으면 안 되겠죠? 점심은 은메달이요. 저녁에는 동메달이 아닌 똥메달입니다. 근데 우리가 2400년 전에 그 의학의 대가라는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음식은 누가 먹어줍니까? 우리 아들, 딸이 의사다. 대단하죠. 아버지, 어머니 병 나면 고쳐주고 다 하지만 아들, 딸이 의사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들, 딸이 음식 3끼 먹어줍니까? 내가 먹는 겁니다. 내가. 어르신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잘 드시고 점심 잘 드시고 저녁 잘 드시는 3kel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저는 행정학 박사를 받고 대체의학 석사, 지금 박사를 지금 수료하고 있습니다. 뭘 제가 나이 70대 중반에 뭘 2개씩 딴다고 합니까? 제가 어디 대학 교수 특강만 나갑니다. 전 대학노인회 현재 제가 겸임 교수입니다. 또 새마을연수원 분당에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한다. 의학을 23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은 의사하신 분도 계시고
약사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오늘 50분 동안은 제가 배운 것을 어르신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바로 설명드리는 이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 강의에 여러 가지를 좀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의미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째, 일단 교육이 무엇인가? 뭘 이 더위에 교육을 하나?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 바람에 아직 경로당을 비롯한 복지관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2단계, 2.5단계에서 대전에도 이번 주 일요일 6일까지 일단은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규칙 잘 지키고 코로나. 두 번째는 면역을 올리려면은 바로 면역은 3단계로 해주셔야 됩니다. 첫째,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특히 이따 화면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름철 먹기 싫다고 해서 대충 음식을 해줘. 밥 2숟갈, 3숟갈, 그 다음에 바로 점심때 국수 이런 걸 때우시면 큰일 나십니다. 이 땀을 많이 빼고 에너지를 소모할수록 면역이 떨어질수록 우리가 잡수할 것은 가장 좋은 것이 흑염소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허혈을 보충해주고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칼슘을 보충해주고 단백질, 칼슘 모든 것이 흑염소 아니면은 바로 추어탕이 그렇게 좋으신 겁니다. 노화 예방도 되고 그 다음에 꼭꼭 잘 씹으셔서 요 이빨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호랑이 사자는 바로 성분유로 100% 되어 있어요. 성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뭘 먹고 살아요? 호랑이 사자는 동물을 저들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양이나 염소는 뭘 먹고 살았을까? 어르신들 풀을 먹고 살아요. 풀 늘 아금니 네모진니로 갈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이빨은 어떻게 됐느냐? 3분의 1은 28개 중에 바로 성분유로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네모진 양이나 염소처럼 아금니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금니 없으면 치매 걸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먹여야겠어요? 일주일 중에 이틀은 4번은 최소한 5번은 육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가 아침 소고기 먹고 점심 닭고기 먹고 저녁에 오리고기 먹고 음식을 잘못 먹은 것이 바로 성인병입니다. 성인병. 그래서 우리는 증후군, 성병 증후군으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놓고 우리는 채식을 음식 하나 드실 때도 바로 3분의 2를 채식 반찬을 먹고 밥은 3분의 1을 먹으라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밥 한 사발 먹고 차는 그대로 댕깁니다. 그거는 잘못된 습관이다. 그래서 잘못 먹어서 자기 병을 가져오는 것이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한 겁니다. 약으로도 못 고치는 거,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거. 그래서 음식은 본인이 드시지. 딸들이 의사하는 사위가 아무 소용없어. 든든은 하죠. 아들, 딸이 의사면. 그럼 아들, 딸이 삼시세끼 먹어줍니까? 서울에 있는 아들이 와서 먹어줍니까? 절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잘 챙겨서 오왕, 오색무치 상황이라 흰색깔 쌀밥은 조금 보리밥, 젖밥으로 덮치고 그 다음에 바로 흰소금, 흰설탕 그 다음에 국수 이런 건 조금 멀리 해야지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습니까? 흰소금부터 설탕, 흰설탕 또 백미 그러나 좀 멀리 하고 색깔 있는 음식을 드셔라.
첫째, 녹색 음식은 간을 좋게 합니다. 상추, 쑥간, 미나리 요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드세요. 거기다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를 어느 지역에서는 바로 부추를 뭐라고 돼요? 정구지라고 돼요. 정구지를 많이 드셔서 간을 좋게 해요. 두 번째, 심장이 약한 분. 자다 얼마 전에도 저희 가깝게 지내던 분이 심장으로 박았어요. 뭐를 아침에 일어나고 깨다 보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당황하겠습니까? 심장, 이 주먹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역에 올리는 게 심장 꼭 짚고 넘어가요. 심장은 빨간색을 드셔야 됩니다. 빨간색은 토마토, 당근, 고추, 피망 이걸 꼭 좀 드시고 심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체는 100% 중에 머리와 이 오장육부가 들어있는 장에는 30% 혈관 안에 혈류와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10만 2천 km 쭉 흐려서, 그래서 혈액이 이상이 있다면 손이 쥐가 나고 발이 이상하게 쥐가 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병이 큰 병으로, 작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혈액이 70%는 배꼽 밑으로, 이 양쪽에 바로 이 양쪽 다리 종아리하고 장단지에 70%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절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전시 존경하는 노인 어르신들 바로 걷지 않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와사 보생이라, 누웠자 눕는 사람 죽고, 그리고 걷는 사람 바로 사는 것이 와사보생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또는 여러분들이 나갈 수가 없다 하면은 방 안에서 저 까만 게 텔레비라고 가정하겠어요. 그럼 텔레비를 쳐다보고 이런 걸 집으시고, 이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뒤꿈치만 들었다 놨다, 또 이런 거 집지 않아도 괜찮은 어르신들은 손을 양짝 흔들으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50번 내지 100번 하면 1kg, 200번 하면 2kg를 갖다 놓고 종아리가 땡떨어져서 말하자면 70% 혈액 내려간 것을 이 심장으로 올려 심장에서 다시 품어서 내려가고, 혈류를 돌리지 않는 병원에서 다리나 인대가 다쳐가지고 누워있는 환자들이 바로 혈액이 안 들어서 등창이 나고 그 냄새가 나서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놓고, 불과 누워 계신 분은 5년 미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비가 온다, 눈이 온다, 미끄럽다 할 때 절대 뛰시지 말고, 계단 같은 데 특히 우리가 전차 이런 거 타실 때도 천천히 급하시지 말고 다리 다치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심장 색깔과 동시에 심장의 면역에 가장 좋은 것이 운동입니다. 첫째 면역은 음식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채식을 많이 드시고 칼슘만 드시고 그 다음에 우유 드시고, 이렇게 해서 고기도 일주일에 이틀은 드시고 닷새가는 바로 채식을 하셔라. 그 다음에 이 혈류를 잘 돌리는 것은 바로 해치료입니다. 미역, 아기 낳고 왜 미역국을 한 달, 두 달 드립니까? 남아있는 찌꺼기, 남아있는 혈액, 이거를 하루 밖으로 끌고 나오는 게 미역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마, 그리고 한 밥상에서 김 5장 이상. 그래서 우리는 해초를 만들어서 자기 혈류를
깨끗하게 노인이 될수록 바로 찌꺼기가 많이 낍니다. 젊은 사람들 찌꺼기 낄 수 없어요.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노인일수록 찌꺼기를 보내자. 이게 바로 면역을 이기고 코로나. 면역이 떨어지면 코로나 걸립니다. 똑같이 5명이 갔는데 면역이 약한 사람,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양성으로 나오고 나머지 4명은 음성으로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똑같이 식당 갔어요. 나머지는 강한 사람은 음성, 기관지나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사상체질, 쥐띠, 또 말띠, 혈액형으로 B형, 음력 12월, 1월, 2월생들 이런 분들은 많이 조경, 우리가 유성가면 온탕, 노천탕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만 하시면은 몸이 더워집니다. 더워지면 오장육부가 좋아요. 몸이 차가운 사람일수록 코로나 조심하셔야 되고, 내 몸 잘 압니다. 난 차가워서 악수도 못하고 미안해서 이런 분들은 바로 지금부터 이 호두 잘 보십시오. 호두를 갖고 다니는 게 면역에 또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예방, 여러 가지 예방. 우리 손에는 바로 14개의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지금 방에도 한 9개, 3개씩 등이 있습니다. 등을 올라가서 끄고 또 올라가서 켜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기서 바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 인체는 오장육부 중에 바로 센서가 내 손 안에 있어이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압법에서는 중지라고 하지만 지압 가리키고 이제 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 손가락이 바로 1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3개. 13개. 눈, 코, 바로 요게 기관지예요. 요게 폐고, 요게 심장, 위장, 대장, 신장, 여자 자궁, 남자 생식기. 그래서 우리는 전립선, 요실금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치고, 바로 요통, 그리고 치매는 이렇게 치고, 주먹 치고. 그래서 요건 아까 전립선 요실금, 이렇게 치는 거는 치매이고, 그 다음에 허리, 요통은 손바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신 건 언제 여기를 만지고 다닙니까? 또 이렇게 텔레비 보시면서 금방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호두,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호두를 구해서 늘 앉아서 그냥 텔레비 보지 말고 이거 호두를 돌려가면서 양쪽 손, 그러면 오장육부, 요건 간입니다. 엄지. 간, 담, 심장, 소장, 비장, 위장, 폐에 요게 바로 대장암입니다. 요게 새끼손가락이 심장, 콩팥, 부었다 내렸다. 요건 방광, 오장, 오부하고 3초가 오장육부입니다. 우리 한의에서는. 그러나 짧은 시간에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면역을 올리자, 코로나를 예방하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호두를 당기는 분은 바로 면역을 올리는 거예요. 왜? 12개, 14개를 다 합니다. 두 번째는 혀입니다. 혀를 뺐다. 혀입니다. 뺐다, 냈다. 아래 이빨, 위 이빨. 아래 이빨, 위 이빨. 그 다음에 바로 귀입니다. 귀는 양쪽을 잡고, 내리고, 위로. 20개의 센서가 귀에 있고, 14개의 센서가 손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면역 올리는 것이 우리 발은 제2심장입니다. 발에 심장이 막히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자다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잔 사람이 죽으면. 이게 바로 혈류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뇌 막히면 뇌졸중.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3분 정도, 아까 말씀드린 혀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혀를 닦아주시오. 이빨을 닦은 다음에 혀까지, 그 다음에 혀를 뺐다 아래 위로 약 3분 만져야 됩니다. 혀를. 두 번째 귀,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다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리, 발을 잘 닦아주시오. 엄지발가락에 심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발가락, 나머지 4개 발가락은 냅니다. 치매한 10분들은
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발이다. 발. 손과 발을 등하시더랍니다. 그 중요한 손과 발을 왜 등하셨습니까? 자, 거기까지 오고 면역을 높이는 것은 운동. 쉽게 하면 음식. 아까 다 얘기했고 두 번째는 운동이다. 그 다음에 끝으로 내운동이 있습니다. 쓰고 읽고 쓰고 읽고 경청하고 듣는 분 쓰시는 분은 침해 안 옵니다. 우리 인체는 뼈가 206개 있습니다. 그 중에 양짝 손이 27곳이 있어요. 54개가 손이 있기 때문에 박수를 제가 많이 치는 것을 권유합니다. 박수 안 칠 분은 아까 얘기했는데 그래서 호두 54개 206개 중에 4분의 1이 양손에 있어요. 손을 많이 쓰는 이 그림 그리는 분 또는 지휘자 침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 면역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건 양짝 손, 다리, 귀 이거를 잘 쓰자 말씀드리고 네 번째 아까는 첫째는 녹색 음식은 간이요 그 다음에 붉은색은 심장이요 의장은 노란색 같습니다. 카레, 노란 호박, 노란 고구마, 노란색 의장 특히 밤은 구워서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가장 노인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전립선 요실금입니다. 아이들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장단지에 있다가니 얼른 도망가지 엄마한테 일러 할아버지 냄새가 이 냄새 몸 냄새도 조금은 나지만 전부 소변입니다. 하루에 10번 정도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3시간에 한 번 갑니다. 가다 보면 7번, 8번, 6번 갑니다. 한 번에 10방울 씩은 60방울이 팬티에다 떨어뜨려요. 전립선 요실금.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방 차원. 바로 전립선 이 요실금의 예방의 식단은 검정색입니다. 검정깨, 검정콩. 그 다음에 두 가지가 36% 하늘에서 신비스러운 우리 식단을 보내준 것은 바로 빨간 거, 조금 큰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주먹만한 것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쪄서 늘 드시면 36%를 토마토가 바로 우리들 요실금 전립선을 예방해주는 식단이에요. 블루커리라고 있습니다. 이런 버섯 같은 블루커리는 46%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검정콩, 검정깨 많이 드시고 마지막으로 기관지가 약한 코로나가 잘 걸리는 이런 폐 기관지가 약한 분은 흰 색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흰 색깔은 바로 마늘, 강장제도제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양배추 쪄서 드시고 흰색 도라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입니다. 무를 많이 드셔요. 쭉쭉박에서 옛날에는 무를 사랑방에서 드셨는데 지금은 인스턴트 식품만 애들이 많이 먹어서 무를 안 먹어서 기관지가 나빠집니다. 폐 기관지 강하려면 흰색깔을 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르시야 면역을 이겨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생마사 손은 지혜로워요. 말은 IQ가 78입니다. 저는 이 시도의원들도 지도교수를 23년째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의가 바른 이런 분들, 이런 의원은 3선, 4선, 5선. 그런데 똑똑은 한데 예의가 없다. 실력이 조금 부족한 건 이해가 나. 예의가 없는 것은 노인 어르신들은 이해를 안 씁니다. 젊은 사람들이 예의를 꼭 효와 인성을 지킬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면역 요거는 스트레스. 그래서 말은 IQ가 78인데 지적 장애인이 70부터 IQ입니다. 우리가 보통 99, 100, 110 IQ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사람보다 적은 애들 또는
조금 지적장애인보다 위에요. 70부터 나왔는데 78이니까. 이 머리 좋은 노인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화 잘 내는 노인이 일찍 돌아가십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에요. 모든 것 참관하지 말고 그저 어제 이런 거 본 것도 못 본 척하고 이 귀가 자꾸 잘 안 들리고 눈이 컴컴해지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돌아오는 생태, 바로 생리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어거지로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거 보고 화내지 말고 나도 젊었을 땐 그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해주시면서 꼭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이 손은 3살 먹은 게 가래도 갑니다. 가요. 왜? 나는 손이니까 지혜로워요. 근데 말은 안 갑니다. 6살 배기가 이려 해도 딱 쳐다봐서 어린 것이 자기를 가라보면 뒷받칠 치고 으르렁 하고 안 가요. 무슨 소리냐 이게. 어른 내가 벌써 누군데 하다 보니까 이런 바로 때입니다. 소금 알을 집어넣었어요. 말의 시험을 먼저 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요새 장마가 졌습니까? 장마 물 내려오는 데다 말하고 손을 넣었어요. 말은 치지 않으려고 헤엄쳐서 물을 이기려고 하다 한 40분 만에 죽어서 떠내려가는 게 말입니다. 그러나 손은 내려오는 물에 자기 히프 궁둥이를 대고 가스로만 헤엄쳐서 사는 게 바로 손입니다. 나이 드실수록 지혜로운 어른이 되셔야지 화내고 큰소리치고 그러시면은 바로 우리는 오장육부를 상하게 해서 일찍 돌아가시고 합병증이 온다 하는 걸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자, 서론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10분간은 제가 바로 만들어온 자료 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인은 누군가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신체적, 생리적으로 변화가 오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화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에서 작년까지 부르던 학교에서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할 때 정신적으로 상당히 약화되는 겁니다. 노인은 4가지 약이 있습니다. 첫째, 고독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포가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화낼 때는 수십만 개씩 빠져나갑니다. 세포가. 그래서 치매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고독하지 말자. 무의, 나갈 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경로당에 문을 닫으셔서 답답하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 앞에 마스크 꼭 쓰시고 정자나무나 어디 좀 서늘한 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불경제, 뭐는 불건강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불건강은 상쾌가 있습니다. 오장육부 지금 말씀드렸어요. 색깔은. 상쾌는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음식을 급하게 드시지 말고 15분간씩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금니가 없으면 틀리래도 생일 때 옷 같은 거 받으시지 말고 사위고 아이들 끌고 바로 이를 고치셔야 한다. 이를 꼭 넣으셔야 해요. 그래서 회식 잘 드시고 잘 드시면 쾌변, 소대변을 잘 드십니다. 그 다음에는 쾌면입니다. 쾌면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면 큰 병이 오십니다. 잠은 7시간 정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쉽게 하면 11시부터 1시 사이에 도파민, 건강 호르몬 그때 지나면은 10시간 자도 소용없어요. 낮이 자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잠을 잘 주무셔라. 회식, 쾌변. 그리고 노인의 52%가 고집이 쓴 노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급한 노인이 52% 돌아가시고, 그래서 존경받는 노인은 이용사,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를 내지 말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수의 비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바로 과식하지 말고 저녁 때는 80%의 수정. 우리는 위장한 이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 냉면철이에요. 고기
다섯 명이 가서 2인분 고기 드시고 바로 냉면 드십니다. 냉면은 드시지만 하는 게 따로 드시고 고기는 고기대로 드셔야지. 비싼 고기를 먹고 냉면 들으면은 우리가 잘 씹어야 콩알 정도 아니면 쌀알 정도로 씹으실 겁니다. 뭐 이렇게 다 씹히지 않아요. 위장은 이빨에서 위다 넣습니다. 넣는데 이가 없어서 대충 씹은 것이 냉면에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콩은 콩대로 쌀은 쌀만한 대로 내일 아침에 화장실에다 버립니다. 왜 비싼 고기를 근육이 돼야지 에너지가 돼야지 화장실에 버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 고기 드신다면 밤새 숙성을 시키는 된장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이걸 갈아줘요. 그리고 막걸리 한두 잔은 저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막걸리가 소주 깡 무슨 참 우리가 도수가 높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막걸리는 하루 누룩으로 바로 이것이 어떻게 돼요? 뽕뽕뽕뽕 효소가 아까 숙성이 돼가지고 뜨는 게 막걸리입니다. 막걸리 한두 잔은 혈행을 우리는 빨리 돌릴 수도 있고 또 기분이 좋아서 식사도 잘 못 하실 때 한두 잔 저는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약. 그러나 과음 절대 담배는 금연이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거리가 있고 친구가 있는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치매와 웰다잉으로 말씀드립니다. 치매는 약 7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만 알아봅니다. 아까 얘기했죠. 치매는 치매라는 병이 따로 없습니다. 정상적인 뇌가 머리를 다쳤다든지 뒤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을 앓다든지 치매는 다답니다. 암은 자기 혼자의 아픔, 고통하고 치매는 바로 온 오남매면 오남매 아들딸한테 침을 져주고 가십니다. 왜? 그렇게 훌륭했던 어머니 아버지가 오줌똥을 못 가는 거예요. 치매 센터는 여기 보세요. 치매 센터는 우리 사람의 머리는 딱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머리는 하나예요. 사람의 머리는 호두깨치면 바로 양쪽입니다. 우뇌와 좌뇌로 되어 있어 의하고죠. 그 우뇌에 요만한 치매 센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빠져나가서 하얗게 빠져나가서 오줌통, 소변 봐라, 대변 봐라. 지금 저같이 강해라. 옷을 손에서 시켜, 발에서 시켜, 의자에 시켜. 머리에서 시키는데 센서가 나가서 오줌통을 못 가리고 싸는 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걸리지 마요. 정상적인 사람이 걸리는 게 치매입니다. 70여 중에 알츠하이머는 바로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10명의 치매 환자 중에 6, 7명 걸리는 거 알츠하이머예요. 그런데 더 기백힌 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혈관성 치매 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킨슨, 손 떨고 다리 떨어져는 거. 약은 있어서 잘 안 됩니다. 왜? 움직이질 못해서. 그래서 우리 움직이는 거, 걷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진짜 걷는 거, 2다리 걷게 된 거, 진짜 종교적으로 또 부모님한테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치매는 이렇게 3가지. 그러면 뭘로 우리는 예방이냐? 여기서 치료는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대체약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저는 치료는 얘기는 큰일 납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장기 두고 또 전문의를 받은 사람 치료입니다. 자, 예방법. 음식은 견과류. 우리가 호두, 또 땅콩 이런 거 많이 견과류 바릅니다. 오메가3 등푸른 생선이에요. 육식받으면 생선 조금, 채식, 과일, 아침에 금메달 2개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먹는다면 6시 정도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고 제일 잘 썩는 데가 이 안입니다. 온도가. 우리는 하루 이를 닦고 나서 혀를 빼고 운동 조금 날 따스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암은 35도씨 미만을 좋아해요. 찬물 꿀꿀꿀꿀 거는 사람은 암으로 갑니다. 절대 특이 체질은 빼놓고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들은 꼭 따스한 물을 드셔요. 점심도 따스한 물을 드셔요. 미지근한 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을 누릅니다. 35도씨 미만 차가운 게 들어오면 암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들어서 암을 밑으로, 암은 위암, 간암, 치암, 우리가 장 기능이 있는데 봐도 쫓아다니는 게 암입니다.
그래서 암을 데리고 사는 거니까 안 올라가려면 항상 5번을 덮자. 그 다음에 바로 당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이 닦고 나서 밥 먹기 전 30분 전에 먹는 게 과일, 사과 반쪽, 반쪽은 부인, 반쪽은 나. 그 다음에 당근, 그거는 아침 먹기 전, 도마도 같은 거 전부 아침 먹고 나서 먹어야 됩니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이 손운동, 아까 얘기했죠. 206개 뼈 중에 56개가 손, 그 다음에 목운동, 혀운동, 그 다음에 귀운동, 그 다음에 종아리 운동. 이거 200개씩 꼭 하세요. 아니면은 계단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 최소한도 10층까지는 올라다니시면 210개 나옵니다. 그래서 꼭 아파트 사는데 내가 산에도 가기 어려워. 누가 산에 가시라고 했어요? 동화장도 안 되는데 뭘 설립이 되겠습니까? 산소를 품어내니까. 그러나 산에 가는 분은 더 좋지만 못 가시는 분은 10계단 정도 올라가면 9계단씩 있고 8계단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10계단은 해라. 그 다음에 뇌운동 아까 있고 진인사 대천령 진땀나게 하루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 끊고 사회상을 많이 하시고 사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뇌를 쓰고 천박하게 술 2잔 이상 막걸리 얘기한 겁니다. 많이 드시지 말고 명을 이어가는 음식 아까 오메가3가 다 얘기했어요. 비만 되지 말고 고지혈, 고혈압 맞고 하루에 햇빛 1시간은 쬐야 됩니다. 양산 적고 1시간은 햇빛을 비타민 D가 햇빛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예방, 스트레스 받고 나만의 공간. 자,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생선 과일, 삼행, 헐건 정기적 검진, 가족들하고 자주 만나고 금할 건 술은 적 담배 피지 말고 머리하고 다리 다치면 안 됩니다. 머리하고 다리 그건 말씀드리고 자, 정신적으로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 못합니다. 아까 우생마사 다 얘기했고 암보다 무서운 게 치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요 손과 발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끝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기관지, 폐, 이 손가락까지 있어요. 심장, 여기 위장이에요. 여기는 바로 췌장, 요거 심장, 여기가 바로 여자, 남자 생식기, 요게 간. 그래서 호두를 가지고 다녀라. 이거 잘 보십시오. 발가락, 심장입니다. 제2심장, 요게 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뒷거구리. 우리는 요거, 요 부양과 곤륜이 생식에서는 요 발 뒤꿈치입니다. 여기다 꼭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편백나무 하나씩 사세요. 5,000원이나 10,000원 주면 살 겁니다. 편백나무. 그럼 비고 주무시고 벽에 때문에 안 된다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비고 20번 해요. 12개 굵은 혈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 아까 얘기했죠. 혈관 쪽에 혈내 뭐 예를 들어서 똘이다 하면 똘에서 별거 다 때려가 그런 걸 으끼는 겁니다. 혈을 맑게.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요거 여기 부양과 곤륜 사이는 10cm입니다. 생식계산이. 그걸 치면은 치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치매도 예방되지만 요거는 전립선 요실금을 예방하는 게 가장 운동법이 요거니까 꼭 보십시오. 저는 85년도에 바로 총무처 가서 박세식 총무처 장관 계실 때 요가 바로 거기서 이런 걸 배워왔습니다. 꼭 보십시오. 바로 그러면 음식은 뭐냐? 요게 바로 견과류, 뇌세포. 요게 바로 뭐예요? 추어탕입니다. 등푸른 생선과 과일, 멸치. 요건 우유예요. 멸치.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바로 노화 방지는 당근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걸 잘 드시고 요거는 제가 바로 영문복지관에다 놓을 테니까 영문복지관 어르신들은 코로나 끝나면 다시 한번 그 담당 직원님께서 틀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웰다입니다. 웰다임이 뭐냐? 웰, 아름답게, 다임은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는 게 아름다우냐? 아름답게 잘 품위 있게 사는 사람이 아름답게 죽는 거예요. 흠먹게 사는 사람 자살하고 술 먹고 죽고 약 먹고 죽고 죽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고 맞다 가는 거예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사전에 연명할 거냐 안 할 거냐 의향서에다 본인이 건강할 때 쓰는 거예요. 나 코 끼고 하면은 빼라. 뭐로 너도 6년 7년 하고 나도 6년 7년 뭐로 숨만 쉬고 사냐. 연명할 거 없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 성철선 이런 분들은 산소호흡기만 딱 해서 자연사 했잖아요. 자,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 죽는 거야. 여기서 왜 6, 7년, 3, 4년 해서 너들 또 고생. 나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욕창나는 거 밤나 이렇게 하고. 왜? 걷지 않으면 욕창난다고 했잖아요. 70%는 피가 올라오지를 않잖아요. 거리 올라와. 발등기로 밑에서 품어져. 위에서 밑으로 물을 흐르지만 밑에 있는 물은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발등기로 옆으로 품어줘야 해요. 그게 바로 발을 걷는 겁니다.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70%를 올려주는 거예요. 심장을. 그럼 심장에 다시 또 내려주고 계속 피를 이렇게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줄 때 병이 온다는 거. 이 강의의 가장 핵심이라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헌법 7조는 우리 한국처럼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웰다임에서 두 번째 중요한 호스피스는 말할 것 없고 6개월 미만인 자 호스피스 병동도 있어요. 의사 둘이 아버지는 어머니는 6개월밖에 못 사시겠다. 그래서 환자와 바로 가족으로 해서 호스피스 딴 자격들 또 가서 간호 또 자원봉사자 또 사회복지사 성직자 수도사 누구나 갈 수 있는 걸 말씀드리고 이제 끝으로 유언과 상속입니다. 유언 얘기했잖아요. 대전 시내도 보십시오. 잘 그렇게 부자들이 아버지 유언 잘못해서 형제가 난이 나는 겁니다. 유언은 살아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어. 근데 큰아이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집 하나 가지고 있어야 5천밖에 안 가. 저 어디 산간 마을에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 5천은 큰아들 주고 그 5천 남아. 애들이 셋이요. 큰아들 줬으니까 둘 남아. 자기 부인은 있어. 나는 죽지만 부인은 살아있어. 그러면 부인은 아들, 딸은 1대1이지만 부인은 우리 법적으로 0.5를 더 주게 됐어. 그럼 1.5를 줘요. 네 엄마는 나 죽으면 무슨 돈 있냐? 2천만 원 주자. 통장 넣어서 먹을 거 먹고 아프면 다니고. 그러면 얼마 남아? 5천에서 2천 빼면 3천 남아. 너희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나와서 회사 댕기니 둘째 아들 1,500, 막내딸 1,500. 그렇게 해서 1억을 다 살아있을 때 바로 법무사 가서 법원에 가서 변호인 가서 거기서 공정을 해야 된다. 공정 사무실 가서. 그러면은 공정했는데 내가 10년을 더 살았지만 10년 안에 가지고 다 있는 거예요. 죽은 뒤 날부터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알으셔서 만약에 유언 상속 안 했으면은 법정 상속으로 들어갑니다. 법정 들어가면 지 아버지 있을 땐 저 집안에 살만한데 아주 개판됐구먼. 막말로 개판됩니다. 왜? 똑같이 너네가 1억이라면 큰형도 소용없어. 3,330이 다 가져가. 그럼 누가 큰 며느리가 제사 지내? 안 지내. 돌려가며 지내. 왜? 똑같이 너네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 상속 안에서 법정 상속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걸 어르신들 다시 한번 상기하고. 대습 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습. 지금 밑에 있습니다만 대습은 뭐야? 세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 죽었어. 그러면 너들 5천씩 둘만 논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난 아들, 딸이 있어. 걔들 조카지. 걔들로 똑같이 3,330이 간다 말씀드리고, 상속수위는 1순위가 직계 비수위야. 아들, 딸, 비. 2순위는 나는 죽어도 어머니는 살아있으면 어머니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머니도 없다. 이럴 때는 누구 길로 가느냐? 바로 그런 때는 바로 형제로 갑니다. 누구 형제? 나 죽은 사람의 형제. 형제도 없다. 형제 없으면 사촌이야. 그건 바로 관계혈족이라고. 사촌. 사촌도 없다. 6천부터는 안 가. 나를 키워준 요양보호사나 이웃 아주머니가 오줌똥 받아주고 밥 해줬다. 그걸로 1억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소인은 꼭 알으셔서, 근데 그런 사람도 없다. 계획된 사람. 그러면 마지막에 육신은 국가의 이력이 지속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 제가 상속법까지 말씀드리고, 우리는 끝으로 총정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들 죽을 때는 가장 처량하고 사람이 죽을 때는 거짓말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거, 막사요 나 죽은 뒤가 어때요? 죽기 전에 다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 못해요. 끝으로 우리 인생은 공수의 공수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나갈 때는 주먹이 아니라 피고 나가는 거예요. 동전한 입 놓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만큼 부자된 데가 삼성에 이병철 씨 70평 돌아가실 때 보면 딱 액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액자가 뭐냐? 공수래, 공수가. 야, 인생은 수백억 있어도 못 갖고 가는구나.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구나. 없는 사람도 빈손이요, 있는 사람도 빈손이요. 있을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논하고, 복지관 하나라도 조금 있는 분은 요구르트 좀 논아주고, 같이 빵 하나 더 사서 논아줘야지. 뭘 아들, 딸만 위해서 34평, 54평 넣습니까? 우리가 신내의 무물이다. 내 건강 위에는 아무도 없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오늘 50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위에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건강할 때 애끼셔서 못 먹으면 면역이 떨어지면 기관지부터 약해서 코로나도 걸리고 치매도 걸리고 모든 약해서 우리는 합병증이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린 것은 머리 다치지 말고, 머리 다치면 치매, 그 다음에 발 다치면 미끄러지면은 바로 우리는 욕창에서 다치고 난 뒤에 5, 6년 이상 못 삽니다. 꼭 구두 신지 말고 운동화 신고, 비 올 때 근데 뛰지 말고, 특히 지하철 타시는 노인들이 많으신데 빨리 다음 차 옵니다. 뭘 급해서 그 차를 타려고 가다 넘어지시면 끝입니다. 이마 다치셔도 끝, 다리 다치셔도 끝. 절대 뛰시지 말고 하는 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핵심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참고가 잘 돼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